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3라운드 불편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집단 암 발병으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 장전마을에 대해서 다뤄봅니다. 사실 저희 지난 8월에 이슈 옥타곤에서도 한번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더 조사가 진척이 됐고 주민들의 상태는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최재철 익산 함라 장전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형택 익산 시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사건 경위에 대해서 짧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함라의 장전마을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이곳은 익산에서 가장 청정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 80명 정도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인데 80명 중에 25명 정도가 암에 걸렸고 그중에 15명이 사망을 하셨고 10명은 투병 중이다. 그런데 그것의 어떤 원인이 그 2001년도부터 가동이 시작된 비료 공장이 원인인 것 같다. 네. 그와 관련해서 시 단위에서 그리고 도에서도 몇 가지 기초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는 환경부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비료 공장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역학조사를 올해 1년 진행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번에 나오셔서 환경부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혹시 그 사이에 다른 변화는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장하고 마을과의 관계를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환경부, 환경과학원이 직접 나서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최근에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환경과학원에서 조사를 한다고 지금 마을에 왔습니다. 그럼 재조사 요구가 관철이 됐군요. 좀 더 새로운 조사 내용이 무엇인지 기존 조사와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런 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중간 보고를 보니까요. 이제 중간 보고에서도 뭐 전체 자체가 뭐 의미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그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결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전에 발견했던 그 다화암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PAHS가 일정량 상당히 의미 있게 검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인근에서요. 환경부는 역학조사 중간 발표에서 장전마을 주민들에게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검출됐다고 밝혔지만 대책위는 조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합니다. 전혀 새롭게 하나 나왔던 것이 TSNA라고 해서 좀 우리에게도 아직 좀 생소한 거긴 한데 담배 특정 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물질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연초박, 그러니까 담배를 만드는 어떤 원료를 뭔가 이렇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 나오는 이것 역시 발암 물질입니다. 근데 상당히 학계에서는 의미 있는 발암 물질인데 이 물질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이 비료 공장에서 아주 다량의 연초박, 담배를 만들고 난 그 찌꺼기를 가져다가 비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장의 대기 배출 시설이나 폐수 배출 시설을 통해서 제대로 다 걸러지고 밖으로 배출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니까 대기 배출 시설, 폐수 배출 시설도 가동한 지 10년 만에 갖추어졌고 갖춘 시설조차도 이번에 보니까 대단히 부실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의 또 하나 문제는 발생되는 모든 열과 물을 다 재사용했어요. 공장 내에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잘못된 공장 내에서 발생한 어떤 그 악취나 폐수들이 어떤 물질들을 그 안에서 배출하고 있을까를 조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지역의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이 공정 자체를 다시 돌려봄으로 인해서 실제 이 공정에서 발생하는 물질이 아까 우리가 예부에서 발견한 PAHS라든가 TSNA 이것들을 배출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 조사는 공장은 멈춰 있는 상태로 공장 주변만 조사한 것이고 이번에는 공장을 실제로 돌려서 가동하는 걸 재현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드릴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담배 연초박이 KTNG에서 그게 이 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10년간 매일 8.8톤씩 떼었다는 그 기록이 시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마자박은 38톤을 매일 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니켈이 나와가지고 공장이 폐쇄될 당시에 가장 먼저 치워진 게 연초박입니다. 근데 그런 걸 연초박을 이용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대형 굴뚝으로 그걸 다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렇게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TSNA 그거
정말 나오지 않아야 될 물질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하수고 뭐고 다 그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TSNA에 대해서. 해서 제대로 된 조사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그 원인을 명백히 발표해 주셔야죠. 다 쉬운 예로 모른 척하고 감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위원장님 아까 12월 말경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 결과에 따라 어떤 대응 방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제일 불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조사를 지금 뭐 주민들 얘기하면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는 엉뚱하게 내놓고 빠져나가 버리면 정말 마을은 공황 상태가 되는 거고 장전마을은 캐비넷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캐비넷 속에다 넣어놓고 장전마을 문을 잠궈버리면 장전마을은 죽음의 마을로 변해버립니다. 저는 정말 이 사실적으로 회사와 마을과의 관계는 명백히 밝혀지는 내용들이에요. 다른 인과관계가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감출 수 있겠습니까? 그걸 주민들을 지금처럼 팔짱 끼고 바라만 보고 있듯이 또 감추어서 주민들을 다시 죽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익산시의 행정의 대응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대응이라고 하면은 정말 익산시 대응이 그게 대응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마을에 지금 암 환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역학조사 이 문제가 발생되고 떠들기 시작한 게 2006년, 16년 가을부터인데요. 지금까지 지금 계속 암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피부암 환자가 발생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특별한 보건 대책이 없습니다. 익산시뿐 아니라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뭔가 마을에 대한 세세한 조사를 해주셔야죠. 그리고 돌아가시면 왜 돌아가셨는가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 역학조사에서 익산시로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도 오고 오는데 자료가 전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그러면 환경부나 익산시는 공동으로 주민을 같이 죽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건대책 부분이 좀 미비하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그런 발병된 분들에 대한 의료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래서 가까운 예로 좀 이렇게 해서 보건시소라도 좀 이렇게 가까이 두고라도 좀 주민들을 좀 살펴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로 불쌍한 건 주민들이지 누가 나서서 해결해 줍니까? 익산시가 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장전마을을 몰라요. 환경부 그렇지, 과학원 그렇지, 조사하는 사람들 그렇지, 다 이렇게 환경부 장관 그러지. 이거 정말 마을은 정말 이게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주민들은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와보십시오. 정말 마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주민분들은 줄곧 계속 보건진료소를 이렇게 좀 일정 정도 정기적으로 근무한다든가 주민들의 건강을 계속 살펴주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익산시는 계속 규정상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거나 이제 이런 답을 계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주민분들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느낌을 누가 정말 그대로 알 수가 있겠어요. 정말 얼마나 많이 그런 부분에서 고통스럽고 하실까 싶은데 이제 아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저는 전라북도 지사가 이 도내에서 이런 집단 암발병이 전국 최대로 일어난 곳에 단 한 번 오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이 환경부에서도 전 차관님 정도가 한 번 정도 방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국 최대의 집단 암발병이 일어난 이 마을에 뭔가 행정당국의 수장이라든가 책임 있게 일할 사람들이 이 단 한 번 방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런 문제, 쉽게 말하면 골치 아픈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지난 8월에 오셨을 때는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게 재조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재조사 요구는 어쨌든 관철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거 요구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장 조사를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 역학조사 하시는 환경안전건강연구소에서 공장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마을 경로당 지붕에 쌓여 있는 비산먼지에 대해서 조사해달라니까 그것도 조사를 못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좀 조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조사를 해달라는 얘기고 또 그 부분도 우리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역학조사 해온 형태로 봐서는. 그래서 저희는 교차 분석을 하자. 당신들도 가서 분석을 하고 우리도 마을은 마을대로 또 시료를 갖다가 조사를 나눠서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학원에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과학원에서 요즘 환경부에서 이렇게 고무적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좀 제대로 해서 좀 그런 일들이 교차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예. 주민들이 그런 염려를 놓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도 마지막으로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필요한 사안 언급해 주시죠. 우리 이 함나 장전마을은 이제 최대로 발생한 곳이고 우리 전북의 남원 내기마을도 있었고 또 인근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것과 관련한 역학조사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주민들이 지목했던 그 업체와 이 주민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밝혀진 적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렇게 이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그 원인들을 제가 나름대로 쭉 살펴보니까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을 관리 감독하는 이 지자체라든가 중앙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인과관계가 밝혀졌을 때 그동안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정, 공무원들이 져야 될 책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행정과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항상 아주 애매하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네. 예, 또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예를 들면 용역을 주는 갑의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또 되게 그렇게 좀 입장을 취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환경부가 뭔가 정말 이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뭔가 좀 그 인과관계를 명확히 뭔가 밝혀보는 데 대해서 전 최선을 다해줘야 될 것 같고요. 혹여라도 소극적으로 또 뭔가 이 주민들의 입장이 아닌 이 관과 행정의 입장에 의해서 어떤 결과를 내오는 일이 없기를 네. 바라는 그 마음이 가장 큰 현재 걱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룬 이후로 적어도 중앙부처에서는 일부나마 긍정적인 변화가 있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반면 전라북도와 익산시 측은 오히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일단은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12월 말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는 해입니다. 최근에는 성대한 기념식과 더불어 다양한 행사들도 열렸는데요. 전라도 1000년이라는 말에는 전라도 사람들의 자부심이 담겨 있죠. 균형 잡힌 지역발전 정책과 전북 도민을 위한 행정이 뒷받침될 때 전라도 정도 1000년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